다음으로는요, 국본 아카데미의 교수부장이신 이혜은 교수부장님 모셔가지고 국본에서 또 우리 아카데미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교무부장이 오늘, 교무처장이 어딜 가가지고 오늘 유인물이 없다는 점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조선시대 때는 연려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연려문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한 집에서 이 식구가 되면은 그 남편이 죽어도 그 집을 그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 하다가 죽는 것을 연려라고 해서 연려문까지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려가 된 그 여자분은 왜 허벅지를 찌르면서까지 다시 걔가 시집을 가지 않고 그 집을 지켰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옆으로 걷는 이 개가 지 새끼들을 모아놓고 나는 옆으로 걷지만은 너희들은 옆으로 걷지 말라고 교육을 밥만 먹으면 한다고 해서 그 새끼 개가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왜 똑바로 걷지 못하는가 이 문제하고 그 여자는 왜 연려가 되었는가 이 문제에서 우리는 귀한 가치를 얻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나 그 여자가 사유하고 있는 핵심적 가치, 정신이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히 나라를 잡고 65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정신이라는 것을 무진장 강조를 했어요. 그 정신을 저는 아카데미에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신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애국을 왜 안 하십니까? 왜 빨갱이가 나라를 다 잡아먹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왜 안 나옵니까? 왜 동참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는 말로 한다고 그들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애국 시민,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장에 왜 나왔습니까? 공산당이, 좌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막시즘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리면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진 재산을 잃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걱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후손이 걱정이 될까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애국이라는 것을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사랑하자고 얘기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국가 저도 세우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데올로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나오라 하지 말고, 동참하자 하지 말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자. 로키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데올로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쇠를 깎으려면은 쇠로서는 못 깎습니다. 쇠보다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깎습니다. 저는 마르크스가 70, 80년 전에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승만과 박정희란 두 지도자의 이데올로기에 좋게 비교가 안 되는 하류급 이데올로기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막시즘, 유물사관론에서 문화사관론, 문화막시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반등을 하고 있는 데가 미국이고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우파가 뭉치지 않는 이유는 우파가 뭉칠 수 있는 그 코어 핵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위대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저 하찮은 막스 레닌의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가 지은 그 쓰레기 같은 이론에 이 위대한 나라가 잠식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을 탓하는 게 아니고 김일성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데올로기가 없는 점을 탓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저들과 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저 빨갱이들하고 싸우겠냐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뭘로 싸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없으면은 그 또한 뭉치자고 할 것이지만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로키 이데올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등한시하고 내 마누라가 현모양처인데 내 마누라를 등한시하고 옆집 미스 코리아를 쫓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행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트럼프가 전화해서 점심 먹자 할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0원, 5,000원 주고 로또 사서 로또 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연을 바라고 벼락치기를 바라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라는 존재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얼마나 가르쳐 왔는가? 한 가업을 이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정신을 잊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묘비에다가 좋은 글자는 쫙 다 써놓잖아요. 저는 한 개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상, 이데올로기가 진정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섭의 지도자라고 제가 규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통섭이고 왜 초인이냐?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다릅니다. 탁월하십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승만 정신, 통섭과 통합의 지도자의 정신을 알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이 제게 일러주신 말이 있습니다. 새 이름이 지을이라가 있답니다. 지을이. 이 새는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지라 주위에서 떨면서 이렇게 작정을 한답니다. 내일 아침은 해가 뜨자마자 나는 집을 지으리라.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뜨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미쳤냐 집을 짓게, 내가 미쳤냐 이승만을 배우게, 내가 미쳤냐 박정희를 배우냐 이 말이에요. 요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새는 잠자리에 듭니다. 추워집니다. 이 새는 또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뭐라고? 내일 아침은 해가 뜨는 즉시 집을 지으리. 이재명이가 어떻고, 김일성 공산당이 내려와서 어떻고, 바둑이가 어떻고, 유시민이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뭉쳐야 돼. 집을 지어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런 얘기들은 일과성입니다. 일과성. 지나갑니다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햇빛이 따뜻하게 오기 때문에 집을 지을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정신이는 그들을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 후손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라가 망하는 게 걱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이데올로기가 없는 게 걱정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저나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은 모든 게 수포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1770년대에 난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법철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재는, 조직은, 국가는 법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핵심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체는, 코어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이미 이 사악한 무리들은 재헌헌법에서 규정한 헌법 전문을 뜯어 고쳐서 무진장이 뜯어 고치지만 종국에는 5.18 정신이라는 헤게모니를 헌법 전문에 넣는 걸로 대강 합의를 본 듯합니다. 여러분, 5.18 정신이 뭐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사주한 사상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그 속국으로 만드는 정신이다. 5.18 광주 망월동에 가면은 그 주탑이 있습니다. 주탑으로 돌아서 보시면은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을 다 깨부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신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넣거나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요. 힘도
돈도 없고 총도 없어요. 백도 없고. 그렇다고 저들이 가는 길을 멍하니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본 아카데미에서 주창하는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살리기 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훌륭한 전 세계 어디서도 지지 않는 정말로 값진 이데올로기를 가지신 두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누구 세계 지도자를 꽂아 주십시오. 그분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미국은 1776년에 건국을 했어요. 독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에 법을 제정해요.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2일 날 법부터 제정하고 국가를 선언합니다. 그게 8월 15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헌국회 200명에서 제주 4.3 사건으로 2명이 뽑히지 못해서 198명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에는 내각제도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과감히 뜯어 고친 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내각제를 하지 말려고 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딕타토르라는 독재 집정관에 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박정희나 이승만 두 지도자를 좌빨되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독재자라고 내명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두 분이 독재자라고 얘기하면은 멈칫멈칫하고 그것을 반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집정관, 딕타토르였지 저들이 얘기하는 전체주의 지도자 김일성이나 스탈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독재자란 말입니까?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대한민국에는 건국 대통령이 없고요. 대한민국에는 건국이 없으며 한국전쟁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김일성 3부제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이번 헌법 개헌으로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손이 어떻게 살는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을 감히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대한민국 이데올로기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설파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위기가 기인하는 역사적 교훈을 이 자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